지금 당장 여러분의 침실로 가서 베개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동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아니면 서쪽 혹은 화장실 벽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단 5초면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하나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고, 건강은 음식과 운동으로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 8시간 동안 머리를 두는 그 방향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깨어 있을 때보다 잠들어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눈을 감고 의식을 내려놓는 그 순간 몸은 완전히 열립니다. 마음의 방어가 사라지고 기운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 열린 문으로 무엇이 들어오느냐?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재물과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펴왔습니다. 돈이 아무리 들어와도 모이지 않는 집, 가족 중 누군가가 늘 아픈 집,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집, 이런 집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가구도 아니었고 집의 크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침실에서 머리를 두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속에서 보냅니다. 70세까지 산다면 그중 23년을 침대 위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23년 동안 매일 밤 잘못된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탁한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1년은 모릅니다. 2년도 모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이유 없이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돈은 벌어도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져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 이자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 불면의 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값비싼 매트리스, 좋은 베개, 향기로운 디퓨저, 이것들은 모두 낡아빠진 우산입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칠 때 구멍 뚫린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머리를 두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한 아무리 좋은 것들로 침실을 채워도 복은 새어나가고 기운은 무너집니다. 그것이 풍수의 진실이며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근본을 바로잡아야 열매가 맺힌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절대로 머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방향, 반드시 머리를 두어야 하는 방향, 그리고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침실, 풍수, 정화의 3가지 비법. 이 3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이르면 3개월, 늦어도 1년 안에 여러분의 몸과 살림살이에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베개를 두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어디입니까? 거실입니까? 주방입니까? 많은 분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거실 혹은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주방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풍수의 눈으로 보면 그 대답은 틀렸습니다. 집에서 가장 강력한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공간은 바로 침실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머리를 두는 그 베개 주변 반경 1m 안에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우주를 향해 문을 연다. 이 말씀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을 뜨고 활동하는 낮 동안에는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나쁜 기운이 다가와도 마음이 그것을 걸러내고 몸이 그것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드는 순간
그 모든 방어막이 사라집니다. 의식은 잠들고 몸은 완전히 열립니다. 이때 주변의 기운은 여과 없이 그대로 뇌와 심장과 오장육부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소비한 기를 충전합니다. 이 충전의 질은 어떤 기운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맑고 생동하는 생기를 받으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습니다. 의욕이 솟아오르고 판단력이 선명해지며 하루를 여는 기운이 넘칩니다. 반대로 탁하고 가라앉은 사기스태나 살기사태를 밤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8시간을 자도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이유 모를 불안감이 하루 종일 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1년, 3년, 5년 이상 누적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래전 한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깥 주인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면 막판에 꼭 무너졌고 몸은 해마다 더 쇠약해졌습니다. 50대 중반인데 기억력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 집의 침실을 살펴보았을 때 저는 즉시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개는 서쪽을 향하고 있었고 머리 쪽 벽 너머는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잠을 자온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밤 서쪽에 저무는 기운과 화장실의 탁한 기운을 머리로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몸이 버틴 것이 오히려 기적이었습니다. 풍수에서 침실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침실은 그 가정의 생명줄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부부의 관계, 자녀의 건강, 가장의 판단력, 집안 전체의 재물운이 모두 침실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머리를 두는 방향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방향을 잃으면 배가 표류하듯 머리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서서히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건강에서 먼저 신호가 오고 그 다음 재물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머무는 자리가 곧 마음이 머무는 자리요.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곧 운명이 머무는 자리다. 여러분의 베개가 놓인 그 자리, 오늘 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운명을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뒤에서 제가 정확한 방향과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베개가 이 세 가지 방향 중 하나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재물과 자손의 앞날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보이지 않는 구멍입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검증되어 온 자연의 법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평생 강조하셨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자는 힘들이지 않아도 복이 따라온다. 지금부터 그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세 가지 방향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쪽입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입니다. 동양의 전통 사상에서 서쪽은 마침과 쇠퇴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하루의 생명력이 저물어가는 방향, 빛이 사라지는 방향입니다. 머리를 서쪽으로 두고 잠을 자는 것은 매일 밤 그 저무는 기운을 뇌의 정수리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쌓이면 정신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무뎌지며 판단력이 약해집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중요한 순간마다 판단 실수가 반복되고 직장인이라면 이유 없이 능률이 오르지 않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재물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쪽의 기운은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돈을 흘려보내는 힘입니다. 수입은 있는데 저축이 되지 않고 벌어도 통장이 비어 있다면 오늘 밤 당장 베개의 방향을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머리가 화장실 벽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탁기 좋게가 가장 강하게 모이는 공간입니다. 물이 항상 흐르고 오물이 처리되며 습기와 냄새가 끊이지 않는 그 공간의 기운은 음습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벽에 머리를 대고 8시간 동안 잠을 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탁한 기운이 밤새 머리로 스며 들어옵니다. 처음 1년은 그냥 피곤합니다. 3년이 지나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두통이 잦아지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5년이 넘어가면 신체는 더 심각한 신호를 보냅니다. 불면증이 만성이 되고 기억이 자꾸 끊기며 어르신들의 경우 치매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를 저는 실제로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재물 역시 화장실의 기운처럼 끊임없이 흘러내려갑니다. 아무리 꽉 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돈이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운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머리가 현관문이나 집의 주출입구 방향을 향하는 경우입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좋은 기운만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현실에서는 바깥에 살기, 삭히, 시끄러운 기운, 불안정한 기운도 함께 들어오는 문입니다. 머리를 그 방향으로 두면 밤새 그 불안정한 외부의 기운에 직접 노출됩니다. 잠을 자면서도 무의식이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 꿈이 너무 많고 피곤하게 잔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무기력하다고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삶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재물이 쌓이려면 마음이 먼저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현관을 향한 채로는 그 안정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방향을 기운의 세 가지 구멍이라고 부릅니다. 서쪽은 지혜와 재물을 흘려보내는 구멍이고 화장실 방향은 건강과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구멍이며 현관 방향은 마음의 안정과 기회를 세어나가게 하는 구멍입니다. 이 세 구멍 중 하나라도 지금 여러분의 베개가 향하고 있다면 오늘 밤이 그것을 바꾸어야 할 바로 그 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알았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앞서 저는 여러분께 절대로 피해야 할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풍수는 단순히 나쁜 것을 피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좋은 기운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그 기운 안에서 몸과 마음과 재물이 함께 자라나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쫓으려 싸우지 말고 빛을 켜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간다. 올바른 방향으로 머리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침실 안에 빛을 켜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향은 동쪽입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입니다. 새벽의 첫 빛이 시작되는 곳, 하루의 생명력이 태동하는 방향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동쪽은 목기, 즉 나무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자라납니다.
굽히지 않는 생명력, 끊임없이 위로 향하는 성장의 기운이 바로 동쪽의 본질입니다.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잠을 자면 매일 밤 그 생동하는 기운이 뇌의 정수리를 통해 온몸으로 스며들어 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머리가 맑고 생각이 또렷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의욕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날카로워지고 좋은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생기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재물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과 올바른 판단, 그리고 사람의 신뢰가 모일 때 비로소 돈도 따라옵니다. 동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의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는 동쪽 방향을 가장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동쪽의 목기는 간과 연결됩니다. 한 의학에서 간은 결단력과 판단력을 주관하는 장기입니다. 머리를 동쪽으로 두면 잠자는 동안 간의 기운이 충전되고 깨어나면 흐릿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며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업가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동쪽을 등지고 자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남쪽입니다. 남쪽은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방향, 하루 중 양기 영기가 가장 강하게 내려오는 방향입니다. 풍수에서 남쪽은 화기, 보희, 즉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불은 따뜻함이고 활력이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밝은 에너지입니다. 머리를 남쪽으로 두고 잠을 자면 그 따뜻한 양기가 밤새 심장과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심장이 건강해지면 몸 전체에 생기가 돌고 얼굴빛이 밝아지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친화력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정보가 모이고 정보가 모이는 곳에 기회가 생기며 기회가 생기는 곳에 재물이 따라옵니다. 남쪽의 화기는 그 연결고리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 영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남쪽 방향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음식 맛도 좋고 위치도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몸도 자꾸 피곤하고 의욕도 점점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분의 침실을 살펴보니 베개가 북쪽을 향하고 있었고 머리 위쪽 벽 너머에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바꾸도록 했습니다. 베개를 남쪽으로 돌리고 화장실과 가까운 벽에서 머리를 멀리 떨어뜨린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잠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났으며 가게에 새로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베개 하나를 돌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변화가 기운의 흐름을 바꾸었고 기운의 흐름이 바뀌자 삶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큰 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늘도 길을 열어준다. 베개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은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 안에는 자신의 삶을 바꾸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이 기운을 움직이고 기운이 움직이면 운명이 바뀝니다. 동쪽 또는 남쪽으로 머리를 두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변화는 항상 그 첫 번째 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머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방향과 반드시 두어야 할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머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도 침실 안에 탁한 기운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좋은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깨끗한 물을 담으려면 먼저 그릇을 씻어야 하듯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침실의 탁기를 걷어내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담으려면 먼저 그릇을 비워라.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실천법은 바로 그 그릇을 비우고 닦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의 성실한 마음과 오늘 밤 단 30분의 시간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침실 안의 거울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실 안에 거울을 두십니다. 화장대 거울, 전신 거울, 혹은 붙박이장에 달린 거울까지. 그런데 풍수에서 침실의 거울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물건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거울은 빛을 반사하며 공간을 밝게 해줍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어둠이 내려앉으면 거울은 그 반사하는 성질로 인해 음기이미를 증폭시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거울이 보이는 위치, 즉 누웠을 때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경우라면 더욱 심각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거울은 여러분의 기운을 밤새 반사하고 증폭시키며 그 과정에서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잠을 자도 꿈이 많고 자주 깨며 아침에 일어나도 무기력한 분들의 침실을 살펴보면 10중 8구 침대 맞은편이나 옆에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자리에서 거울이 보이지 않도록 위치를 바꾸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천이나 보자기로 거울을 덮어두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며칠 안에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침실 안에 전자기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침실에는 너무 많은 전자기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심지어 전기장판과 공기청정기까지 이것들은 모두 전자파를 방출하며 풍수적으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불안정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침실은 고요함이 머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고요해야 기운이 안정되고 기운이 안정되어야 몸이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기기들이 내뿜는 기운은 그 고요함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자는 습관은 당장 오늘 밤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잠드는 순간에도 알림을 보내고 전자파를 방출하며 여러분의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최소한 취침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텔레비전은 침실에서 아예 없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전원을 완전히 끄고 가능하면 천으로 화면을 가려 두십시오. 켜져 있지 않아도 텔레비전의 검은 화면은 거울과 마찬가지로 기운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금물 정화 의식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와 붉은 소금 한 줌, 그리고 맑은 물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을 담고 굵은 소금을 한 줌 넣으십시오. 그것을 침실 문 안쪽, 문에서 가장 가까운 구석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음기와 탁기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소금이 온갖 불순물을 정화하듯 침실 안의 소금물은 그 공간에 쌓인 탁한 기운을 밤새 흡수합니다. 이것을 7일 동안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매일 아침 그 물을 화장실에 버리고 저녁에 새 물로 다시 교체하십시오. 7일이 지난 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며
이유 없이 답답하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침실에 쌓여있던 탁한 기운이 거치면서 본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맑은 기운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자리에서 거울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거나 위치를 바꾸십시오. 둘째, 스마트폰을 머리맡에서 치우고 텔레비전 화면을 가려두십시오. 셋째, 소금물 그릇을 침실문 안쪽 구석에 7일간 놓아두십시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면서 머리의 방향까지 동쪽이나 남쪽으로 바꾼다면 그 효과는 각각을 따로 했을 때보다 몇 배로 강해집니다. 기운은 하나씩 정리될 때보다 전체가 함께 정돈될 때 훨씬 빠르게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쌓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단 하루의 정성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밤 딱 30분만 투자하십시오. 그 30분이 앞으로의 5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창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물건을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매일 밤 머리를 두는 그 방향 하나, 그리고 침실 안에 오랫동안 쌓여온 탁한 기운을 걷어내는 세 가지 작은 실천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풍수의 진정한 지혜는 복잡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놓쳐버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한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서쪽으로 머리를 두면 지혜와 재물이 함께 저물어 갑니다. 화장실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건강과 생명력이 밤새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현관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마음의 안정과 기회가 끊임없이 새어나갑니다. 반대로 동쪽으로 머리를 두면 매일 밤 새로운 생기와 지혜가 충전됩니다. 남쪽으로 머리를 두면 따뜻한 양기가 심장을 감싸고 사람과 재물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침실 안에 거울을 가리고 전자기기를 머리맡에서 치우고 소금물 그릇을 7일간 문 안쪽에 놓아두는 것으로 오랫동안 굳어있던 탁기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함 안에 수천 년의 지혜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분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경험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항상 거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베개 하나를 돌린 그 밤, 거울 하나를 가린 그 저녁, 소금물 그릇을 문 앞에 놓으며 조용히 기도한 그 순간, 그 작고 조용한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문득 삶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고 잠이 깊어지며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고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막혀있던 기운의 통로가 열리면서 본래 여러분에게 흘러와야 했던 복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복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의 것인데 잘못된 기운의 배치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힘드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아 지치신 분, 몸이 자꾸 아파서 걱정이 많으신 분,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분, 빚의 무게에 짓눌려 새벽마다 눈이 떠지는 분, 저는 그 고통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충분히 노력하셨습니다. 단지 기운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침실로 가서 베개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를 표하는 행위 자체가 복덕을 쌓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복밭에 씨앗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갚았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풍요롭다. 나는 매달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있다.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어주십시오. 그 말의 기운이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인과의 법칙이고 성철 스님께서 평생 몸소 보여주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건강과 재물을 잃어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공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에 빛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베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나누면 반드시 더 채워집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며 풍수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진심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침실에 맑고 따뜻한 생기가 가득 차 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통로가 열리고 나가기만 하던 돈이 돌아오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깊고 편안한 잠을 자고 아침마다 맑은 정신으로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몸의 기운이 회복되고 오랫동안 걱정하셨던 건강의 문제들이 하나씩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나며 그들의 앞길에 밝은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뜻밖의 기쁜 소식이 찾아오고 포기하려 했던 꿈이 다시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오늘 밤 여러분의 베개 위에 내려앉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느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